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입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리는 정보일 뿐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은 아니니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보를 제공해드림에 있어서 본인은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 지불은 1원도 발생하지 않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해당 방송국 채널 본방송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시지만 미처 깜빡하고 준비했지만 전달되지 못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매끄럽게 전달되지 못한 부분들을 알기 쉽게 유튜브답게 좀 사실적으로 전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을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한국증권TV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부분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릴 건데, 참 이게 하루에 많은 방송을 진행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다시 녹화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시차가 벌어지는 모습도 있는데, 어차피 제가 뭐 오늘 사서 내일 수익 보는 종목보다는 오늘 사가지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차는 애교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오늘도 이제 녹화를 이제 제약바이오 녹화를 오후에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오전에 진행한 이유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국가 전략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제 정부에서 정책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 뒤에 제가 또 준비한 내용들을 차분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헤드라인을 보면은 정부가 바이오 산업의 투자와 정책 지원을 위해서 이제 구윤철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출범을 해가지고 국내에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을 진행할 거다. 뭐 펀드를 만들던가 자금 모집을 통해서 이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할 거다. 이런 뉴스가 빠르게 나오면서 오늘 제약바이오가 장초부터 강한 모습 보여주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제약바이오 녹화를 좀 빨리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를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유는 보통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풀릴 거다 이런 기대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역시 한 제약바이오 석 달 넘게 이제는 더 이상 제약바이오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만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 관련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과 실적 성장 기대감 이런 것들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12월 달에 2025년 미국의 마지막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되었다. 이런 소식은 알고 계시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되기 위해서 정말 이 의원들의 투표 결과 굉장히 박빙이었다. 이런 내용도 보셨을 것이고 사실은 2025년 기준금리 인하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거의 4번 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지만 2번밖에 안 했거든요. 그럼 2020년에도 그 2025년에 하지 못한 기준금리 인하 2번을 2026년에 추가를 할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연준 의원들의 발언은 경제 지표를 확인하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되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뉴스를 보더라도 이렇게 깨져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것은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작년에만 20조 원 넘는 기술 수출을 진행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기준금리 인하와 상관없이 유동성에 따라서 올해도 훈풍 이어나갈 거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아실만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것들은 제 시간이 될 때마다 한 종목씩 쪼개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보통 삼성바이오스랑 삼성 에피솔딩스,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 말씀드리고 에이벨바이오, 뭐 유한양행, 한올바이오파마, 뭐 리가켄바이오, 보로노이 이런 종목들은 시간이 될 때마다 다뤄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강세를 보일 만한 이슈들은 이런 생물보안법도 있죠. 2025년 12월 중순에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중국향 기업들과의 어떤 협업을 덜 진행할 거다. 그럼으로써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낙수 효과를 얻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인데 제가 전력설비나 2차 전지를 공부하면서 이제 더불어서 공부를 해봤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중국 기업들과의 미국 기업들과의 협업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로비가 합법이라서 뭐 우시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참 로비 비용을 많이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을 제대로 돌파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제가 2차 전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용 ESS의 CATL이 거의 60% 후반대까지 납품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미국 바이오텍의 79%가 중국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리포트가 나왔을 때 삼성 바이오스랑 셀트리온이 그 수혜를 입을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는 하지만 너무 맹신하기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황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대형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삼성 바이오스 보려고 합니다.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삼성 에피스의 이제 인적 분할을 통해서 약간 좀 기업 가치 재평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인적 분할 이후에 거래 되고 나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업들도 지금 신년사를 열심히 발표를 하고 있는데 관련 종목들이 연말 마무리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까 신년사를 보고 많은 투자분들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도 증권 개통에서 목표가를 줄줄이 상회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CDMO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4등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글로벌 4등이라고 해도 1등과 2등, 3등과 4등 이런 기업들의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더라도 1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그렇게 평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년 넘는 양의 수주량을 이미 갖고 있고 인천 송도의 5공장과 6공장이 착공 진행이 되고 있고 대략적으로 1년 반 뒤에는 완공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2년치 수주한 거에 대한 완공에 따른 물량 소화가 완성이 됐을 때는 삼성 바이오스가 엄청난 실적 향상을 볼 수 있다. 그걸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도 지난해 11월 인적 분할 재상장에 따른 주식 변동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재산출했다고 하는데 지금 기적 분석해보면은 최고가를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차트를 간단하게 보더라도 지금 수급 동향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지금 인적 분할 완료되고 나서 현 위치를 돌파했을 때는 최고가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봤을 때 지금 180만원대를 돌파해서 추가 상승 나오고 있는데 해당 수급 동향이 개인의 매도세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우세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 10에 선행포가 47, 제약바이오 기업이 주가 수익률이 47인 거는 저는 굉장히 좀 낮은 편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꾸준하게 뭐 램시마라든가 그들이 만들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뭐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지에서 FDA 승인을 받으면서 판매가 될 거다. 이런 뷰가 있고 기존의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이 우상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이 셀트리온이 미국의 일라일리의 생산 공장 인수를 위해서 자금 썼다. 이런 뉴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분 인도가 완료가 되고 나서 일라일리에서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비만 당뇨 치료제에 대해서 셀트리온이 인수한 미국 생산시설에서 생산하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셀트리온이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투자분들께서 이 셀트리온을 바라보면서 신규 생산시설 인수하는데 돈을 쓴 것은 조금 아쉬운데 요거를 어디서 메꿀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라일리가 자신들의 신약을 셀트리온의 공장에서 만들도록 하면서 이 일라일리의 생산시설을 인수하는 데 쓴 자금을 여기서 메꿨구나.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셀트리온이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차트를 보더라도 이 뉴스가 나오면서 고점을 돌파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는 오늘은 뭐 셀트리온보다는 삼성 바이오스 로직스에 손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셀트리온이
이 뉴스 동반하면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했는데 오늘은 조금 단기 차익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사기보다는 오후장마다 분할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12개월 선행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계속 낮았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12개월 선행포가 계속 50이 넘었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 30이 살짝 안 됐었는데 이번에 주가 상승하면서 12개월 선행포가 30이 넘어간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중에서는 삼성 바이오스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고 최근에 셀트리온을 바라보는 이 자세를 고치게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삼성 바이오스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거다라고 판단해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리포트가 거의 격일 단위로 매일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유심히 보고 있는 리포트는 이겁니다. 알테오젠 돈을 내고 줄을 서시오 라는 제목의 리포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테오젠은 정말 구독자분들께서 똑똑하신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모든 고급 계약 이런 것들을 못 외우고 다니는데 알테오젠이 작년에만 이제 한 5건에서 6건 정도 기술 이전이 있었고 작년 하반기에도 한 3개건의 이제 기술 이전이 있었는데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알테오젠이 이렇게 많은 수의 기업들과 한 번에 공급 계약, 기술 이전 계약을 못 할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물질 이전 계약 같은 경우는 기술을 딱 주는 게 아니고 알테오젠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이런 물질에 대해서 약간 불협화음 이런 것들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업들로부터 어떤 조건서를 수령을 한 다음에 그 조건서에 맞는 조건을 수출할 수 있도록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술 이전이 조금 더딜다 이런 평가인데요. 근데 다행히도 이 기술 이전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기술 이전 순서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래서 돈을 대고 줄을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번에 따라서 계약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순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권 유지를 위해서 옵션 계약 금액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알테오젠에 대한 실적은 견조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과연 오늘 수급은 어떨까요? 일단 오늘 아쉬운 모습입니다. 근데 이 리포트가 저번 주에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저번 주 금요일에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6% 넘는 강세 보여줬네요. 근데 오늘 외국인의 단기 차익이 나오면서 음봉 나오는데 밑꼬리가 달려있네요. 60일선 이탈하지 않고 밑꼬리가 달려있는 모습.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20일선 이탈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야 좀 안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데드크로스 나왔죠? 데드크로스 나오고 지금 60일선은 저점 높이고 있고 20일선은 이제 맥점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추가 안 났을 때는 60일선 횡보하고 20일선은 올라오면서 이 이격이 줄어들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알테오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우리가 적금 넣듯이 한 주씩 한 주씩 주워 담으면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테오진 같은 경우도 재무제표에 이렇게 기술 이전에 따른 이제 로열티가 이제 마일스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찍히고 있죠.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매출과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덜 찍히고 있긴 하지만 꾸준하게 2년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이런 마일스톤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꾸준하게 알테오젠에 대한 실적은 잘 나올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테오젠이 제약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12개월 선행포가 81.9인 것은 부담되지 않는 수치다 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 삼성바이오스랑 셀트리온,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꾸준하게 브리핑을 드릴 거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심히 좀 적금 넣듯이 모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부가적인 정보나 질의응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주석에 올라온 오픈 카톡방 링크나 영상 말미 우측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에 문의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을 못 찾겠거나 폰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QR코드를 못 찍겠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손열호 혹은 파프리 손팀장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얼굴이 달린 오픈 채팅방이 있으니까 거기에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정보를 제공해 드림에 있어서 저는 유사투자 전문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 지불은 1원도 발생하지 않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투자 정보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